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최근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벌써 40년도 지났습니다만 저는 그때 군법무관을 제대하고 법원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상황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많은 젊은 세대들은 역사 속의 한 장으로만 알고 있다가 영화를 보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 교과서도 있고 형법전에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범죄가 법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할 일이 있을까? 아무도 그런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결국은 내란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란죄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체제를 세우자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고려 왕조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되지만 이시조선에 대해서는 건국행위가 되는 역성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공하면은 고려시대의 역적법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하지 못한다. 내란은 성공하면은 충신이고 실패하면은 역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왕조를 세운다든지 하면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내란이 되겠지만 왕조를 일단 세우면은 내란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 신군부에 의하여 일어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킨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을 업무를 방해한 내란죄에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헌법은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 개정이 있었고 국민투표가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나타난 국민들의 의사가 종전에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느냐, 만약에 용인을 하였다면 과연 이것이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랄까 법률적인 쟁점이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만 그 뒤 다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어서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서는 결국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 분의 대법관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것 같지만 20년 전, 3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